저희 아빠가 사페거든요. 아빠는 직업도 거짓말을 했어요. 원래 의사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전 좀 맞아야 해요. 저희 아빠가 집에서는 엄마한테 더러운 년, 시읍 비읍 년, 그리고 뭐 쌍년, 개같은 니은 이런 식으로 호칭을 부르는데 밖에서는 세상 사랑꾼인 척을 하고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공주님, 천사 같은 공주님 이렇게 부른대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고민 상담 정말 큰 문제예요. 잘 들어보세요. 언니, 엄마한테 돈으로 죽는 소리 들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데 그냥 이번 주에 받은 돈 없다고 생각하고 한 100만 원 정도 돈 보내줘도 괜찮을까요? 그러고 대답 듣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돈은 그냥 보내드려. 가끔 이럴 때도 있다 치고 우리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내가 얘기했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야? 산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니? 이게 우리 오늘 라방 주제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연이야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렇지만 또 가족 사는 참 어째 다 비슷비슷해. 어디 하나 문제없는 집이 없단 말이야.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 아빠가 사페거든요. 그냥 상식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악마 그 자체인데 밖에서는 평판 좋고 순박한 사람이라서 저희 엄마랑 제 동생만 답답한 입장이에요. 저희 엄마는 젊었을 적 계속 서울에서 일하면서 집안도 풍족한 남자친구랑 7년을 만났는데 갑자기 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찌저찌 결혼도 파토나고 큰이모도 아프다길래 이모가 사는 총구석까지 잠깐 내려왔다가 엄마한테 반한 10살이나 많은 저희 아빠한테 반해가지고 1년 만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남자 7년이랑 만나다가 갑자기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면서 지방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만난 한 달 만에 만난 남자랑 결혼을 해버린 거야. 나 다시 돌아갈래! 여러분 그래서 남자는 7년 만난 거는 너무 좋은 경험이지만 한 명은 부족해. 30명은 만나봐야 돼. 그 얘기 진짜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30명은 만나봐야 이 남자 저 남자 어떤 남자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아빠가 10살까지 많았어요. 나이가 많은 남자가 좋은 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나이가 많은 남자를 만나면 인생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세계관이 좀 크다 그러면은 이제 10살 많은 남자한테 인생도 배우고 할 때의 지혜도 배우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10살 많은 남자들은 확실히 세상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사람들의 마인드셋이나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놀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때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이런 걸 잘 안단 말이야.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역장남이 새끼들! 그래가지고 나이가 많은 남자를 만날 때 물론 배우는 것도 많지만 정말 위험한 것도 많다.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엄마 말로는 그 당시 아빠한테 마음이 약해져서 좋은 결정을 못했대요. 아빠는 직업도 거짓말을 했어요. 원래 의사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결혼한 뒤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남들한테 진짜 좋은 사람이고 착한데 정작 가족한테는 본인보다 못하다고 여기고 강약으로 전형적으로 못되게 구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빠가 집에서는 엄마한테 더러운 년, 시읍 비읍 년, 그리고 뭐 쌍년, 개같은 니은 이런 식으로 호칭을 부르는데 밖에서는 세상 사랑꾼인 척을 하고 정말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공주님, 천사 같은 공주님이 이렇게 부른대요. 엄마한테만 엄청난 가정폭력을 하면서 자식한테는 또 잘하는 거야. 왜? 내 새끼니. 나한테는 잘해주는데 엄마한테는 엄청 못되게 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남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엄마한테는 쌍년아 이렇게 하고 뒤돌아서 저한테는 공주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자기가 능력도 없고 외모적으로도 별 볼 일 없으니까 항상 저희 엄마를 깎아내리고 직장 가서도 행패를 부려서 엄마가 커리어적으로도 반강제적으로 여러 번 회사로 옮겨야 했어요. 엄마의 인생을 완전히 컨트롤하고 망치려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저희 아빠가 은퇴 시기가 오면서 아빠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그때가 제가 고3인 시절이었는데요. 원래도 돈을 못 벌었는데 돈을 더 못 벌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더 못나져서 생활비도 전혀 안 보태고 돈에 더 공색해졌습니다. 이발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풀어? 이미 최악이었는데 더 최악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제가 고3 때는요. 거의 매달 담임선생님한테 불려가서 급식비 때문에 따로 교무실에 불려갔고요. 졸업할 때도 행정실에서 교육비랑 급식비가 밀려가지고 전화가 오고 그랬어요. 이거 진짜 얼마나 속상했을까. 심지어 제일 싼 공립학교였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저희 아빠가 전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냥 배째라 해서 어떻게든 엄마가 일을 더 해서 돈을 만들어서 이거를 다 내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몰고 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엄마도 아빠 때문에 어느 한 분야에 진득하게 커리어를 쌓은 적이 없어서 돈도 많이 못 벌고 그리고 관심 분야가 생겨가지고 돈을 모아둔 걸 좀 써가지고 새로운 거를 배우는 단계라 예전처럼 아빠가 싼 똥을 치워줄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쨌든 간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물론 상황적으로는 엄마가 이제 아빠가 싼 똥을 못 치운 상황이라서 힘들지만 그래도 새로운 커리어를 찾아가는 단계니까 엄마의 삶 자체는 그래도 진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새로운 거를 배우는 단계라 아빠가 싼 똥을 못 치우니 집안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저야 호주로 떠난 상태고 아빠랑 손절 상태로 있기 때문에 엄마랑 통화도 잘 안 하고 그리고 통화를 하면 항상 기분이 안 좋아지고 마음을 상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그냥 한국의 가족들 소식을 그냥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소식을 들으면 저희 동생이랑 엄마는 지옥 속에서 내팽겨 쳐진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호주에서 너무 룰루랄라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죄책감이 드는 상황인 거예요. 같은 여자로서 저희 엄마 인생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요. 엄마는 젊었을 적에 아빠한테 지지 않고 큰 소리도 내고 맞서 싸우고 막 그랬는데 1년 전쯤부터 자율신경 실조증이랑 병으로 아예 방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엄청 아팠다가 지금 회복 중인 상태예요. 제가 거의 뭐 10살 때부터 이혼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항상 저희 자매랑 경제적인 능력을 이유로 이혼도 못 하겠대요. 이게 참 희한한 게 50대이신 분들만 해도 그게 참 어렵나 봐요. 그 자식이 있는데 결혼을 사토 내고 이혼을 하는 게 참 어렵나 봐요. 그래서 아무리 남자가 별로고 여자가 별로라도 그 이혼이 그렇게 힘든가 봐. 게다가 저희 아빠가 실제로 정과 비스무리한 게 또 있어서 상정도 하면 안 되는 또라이라 저희 엄마가 이혼을 요구하면 진짜 죽일 것 같기도 해서 이혼은 더 이상 종용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라고 하면 엄마가 진짜 위험한 상태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좀 진짜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였으면은 좀 빼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엄마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지역을 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제가 있는 나라에 같이 데리고 오거나 뭔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지금 얼마나 힘들지. 심지어 부모들을 비롯한 가족들도 아빠 쪽 친지 가족들도 오죽하면 엄마 편이에요. 왜냐면 자기 오빠 진짜 미친놈이고 너무 또라이여가지고 이제 상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엄마를 이렇게 오히려 좀 도와주는 편인 거죠. 저는 언제부턴가 엄마나 아빠나 둘 다 그냥 지긋지긋해져서 빨리 독립할 생각만 했고 실제로 호주 와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고 살만해요. 그런데 여전히 좋은 부모 특히 다정한 아빠를 둔 사람들한테 열등감을 느껴요. 뭐든 다 스스로 해낸 저한테 자부심도 있지만 솔직히 호주 와서 어학원비 받으면서 여유로운 워홀 생활하는 사람들 볼 때면 진짜 너무너무 부러워요. 특히 이렇게 오랜만에 전화 와서 엄마가 울면서 저번 달에 선물 받은 팔찌도 팔았다. 이번에는 가방을 팔까 생각 중이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심란하고 동시에 또 마음이 약해져서 저도 솔직히 지금은 100불도 아쉬운 마음이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을 좀 주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부모가 자식한테 돈 받는 걸 곱게 보는 사람도 없고 이런 내가 부모한테 돈을 주는 호구 외노자 장녀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망설여져요. 엄마한테 일단 돈은 보내드려야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아빠가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쵸? 아빠가 실제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범죄 비스무리한 경력도 있으신 분이라서 실제로 좀 덴저러스한 인물이잖아요. 그런 사람과 우리 엄마와 내 동생이 같이 지낼 생각을 하면 끔찍하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리고 제가 이게 어떤 감정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든다 이 말이 저는 좀 어땠냐면 저는 사실은 가족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에게 죄책감이 들어요. 제가 사실 유튜브를 하고 라이브를 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항상 툭해서든 사람들한테 막 조언해주라고 하는 게 내가 잘났고 내가 더 잘 알아서가 아니라 제가 진짜 10대까지 너무너무 한 번도 행복해본 적이 없고 너무 불행했는데 제가 20대에 들어와서 해외 생활하면서 진짜 찐 행복을 느끼고 막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세상에 뭔가 빚을 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내가 이렇게 세상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거를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이 사람들한테 이게 있다는 거를 알려주고 일단 그 사람들이 이거를 따라하거나 비슷하게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선택이지만 일단 내가 알려주는 건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종교 있으신 분들이 사실은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도 전파하려고 엄청 노력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좋은 거 있으면 막 하나님한테 구원 받으시면 이거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유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한테 인생에 너무 좋은 게 많았던 거야. 그래서 자기가 받은 구원의 길을 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뭐 워홀 가라고 전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외국인 남자친구 만나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한 번도 안 느껴봤던 모든 전 세계 여성과 남성들에게 행복을 몰랐던 사람들이요. 이 행복이 여기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내가 불행하다가 행복해졌으니까 너네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고민 상담을 해준 우리 친구도 얼마나 가족한테 지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왜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느꼈던 너네도 한번 해보자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한데 또 돌아보면은 얼마나 불행 속에 있을까 우리 엄마는 이런 생각 하니까 너무 불행한 거야. 저는 그래서 가끔씩 진짜 호주에 살 때 그런 감정을 제일 많이 느꼈거든요. 저는 솔직히 미국 살면서는 이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게 너무 꿈만 같고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솔직히 캐나다에 살 때는 캐나다의 그 여유로움 좀 느꼈을 때 이 행복함과 여유로움 내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한테도 좀 알려주고 싶다 이 정도였고
그리고 호주에 살면서는 진짜 벅찬 순간이 너무 많아서 너무 벅차게 행복해서 너무 좋은데 이 아름다움이 진짜 그냥 좀 뜨악할 정도였어요. 진짜 너무 좋아서 어떻게 이 정도의 아름다움이 있지? 어떻게 이 정도의 행복이 있지? 이런 감정을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그때 한쪽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이 행복을 나는 너무 어릴 때 느꼈고,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이걸 느꼈으니까 얼마나 행운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 엄마는 이제 60대가 다 돼가는데 아직도 한 번도 이걸 못 느껴봤겠구나, 우리 엄마. 그리고 저는 사실 아티한테 사랑받을 때도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아티가 주는 사랑이 너무 크고 대단한데 우리 엄마는 이 사랑을 한 번도 못 받아봤겠구나, 그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 엄마가 외국인 남친구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진짜 틴더를 깔아서 우리 엄마가 외국인 남자 만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한 번이라도 남자한테 제대로 된 사랑 받았으면 좋겠고 연애받았으면 좋겠고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저는 이 사연을 보내준 우리 친구를 A라고 부를게요. 우리 A도 이런 죄책감이 있었고 제가 그 기분을 너무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설득이 안 되는 것도 알아요. 왜냐면 저도 설득을 많이 해봤지만 설득에 실패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설득력이 또 있나요? 근데도 실패를 했어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도 그 사람이 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꾸거나 그 사람의 루트를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사실 뭐 돈을 좀 보태주는 거라고 하는데 전 사실은 돈을 보태주는 게 가장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저도 돈 많이 줬어요. 저희 엄마한테 돈 많이 줬고 안 아끼고 줬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한 번에 1,000원씩 줄 때도 있었고. 근데 사실은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에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100만원씩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실제로 이제 물을 떠다 주는 것보다 물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이 물 한번 마셔봐 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원래는 호주에 이민 오고 저희 엄마를 데리고 올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민까지 엄마가 바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엄마가 워낙에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기서 엄마가 뭘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진짜 선 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엄마의 원나잇도 추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아저씨들하고 훅업 해가지고 엄마가 원나잇이라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가 좀 즐거움을 알고 성적인 즐거움도 알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진지하게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틴더 돈 내줄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걸 했으면 우리 엄마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A라면 저는 우선 한 번쯤 엄마를 데리고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어떤 다른 세상이 있는지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호주에 데리고 와서 맛있는 거 사 먹이고 좋은 호텔 데리고 가서 재우고 그리고 같이 여행도 쭉 한번 하고. 그래서 엄마, 우리 요즘 애들은 이런 데서 살고 이런 데서 여행도 하고 이런 데서 놀아 이렇게 하고 그런 것도 쭉 한번 보여주고 좀 이국적인 음식도 먹이고 그렇게 한번 해줄 것 같고요. 이혼을 못 하신다고 해도 일단은 아빠하고의 분리를 무조건 저는 시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엄마가 새로운 스킬을 배우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스킬을 좀 잘 배우셔가지고 어디서 정착을 잘 할 수 있고 근데 동시에 아빠하고는 이렇게 좀 분리 조치를 할 수 있게 할 것 같고 그리고 동생을 시켜서 아빠가 하고 있는 가정폭력의 행동들 언어폭력도 전부 다 가정폭력이잖아요. 전부 녹음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그 증거를 수집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빠하고 이제 좀 분리 조치를 시킬 때 도움이 됩니다. 엄마가 지금은 마음을 못 먹으셔가지고 이혼도 못하고 분리도 못하고 이래도 나중에 진짜로 이 새끼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바로 분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나한테 접근 금지 명령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저는 할 것 같아요. 사실 이야기에 다 담지 않은 더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 근데 남자가 여자한테 쌍시옷이 들어가는 시읍 비읍 욕을 한다는 것은 그 갈대까지 간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남자와 저희 엄마 절대 같이 둘 수 없죠. 엄마 시절 때는 뭐 페미니즘도 없었고 그리고 뭐 남자하고 결혼하면은 쭉 살아야 되는 그런 문화권이었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런 뭐 이혼이라든지 이런 거를 엄청 뭐 큰일 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권 속에 살았기 때문에 결단 못 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엄마가 가끔은 답답하고 한심해 보일 수 있지만 어떻게 그게 엄마의 세상인데 근데 그런 엄마의 세상 내가 너무 바꿔주고 싶어? 조언만으로 안 돼? 그러면은 나도 좀 물리적으로 움직여야 돼. 그래서 지금 A님은 호주 영주권 따려고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주권 따세요. 그리고 부모님 초청해서 데리고 오세요. 그러고 엄마를 내가 굳이 테이크케어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엄마 살 수 있는 집 해주고 나는 또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거 하고 엄마는 또 한인사회 소개시켜줘가지고 교회도 보내고 어른들은 교회 가야 돼요. 여기서 어른들은 교회 가서 여기서 한인사회에서 좀 이렇게 적응도 하시고 그러면서 엄마만의 인생 또 살 수 있다. 부모님들이 되게 막 한국 되게 그리워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한국에서의 삶이 행복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여기서 잘 살아요. 외국에서 산다고 뭐 된장찌개 못 먹는다고 슬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궁극적으로 그런 불행에서 나와가지고 살고 싶으시면 저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안전 이별 하시고 나와서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아니 근데 그린님이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를 감방으로 보내는 방법은 했는데 그냥 아빠를 감방으로 보내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말하는 게 너무 웃겨. 아빠를 감방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겠어요? 어떻게 보내 아빠를 감방으로. 그래도 아빠가 나는 안 때리고 나한테는 이렇게 폭력을 안 가한 게 어디야. 엄마한테 그렇게 한 거는 나한테도 폭력을 가한 거나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정신적으로 무너질 정도의 트라우마를 가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엄마를 어떻게든 구원해주기 위해서. 왜냐면은 그게 우리 A의 역할일 수도 있어. 우리가 항상 그래야 하잖아. 단 한 명. 내가 우리 엄마한테 단 한 명 대주면 안 돼? 단 한 명 대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K 장녀라서 이렇게 막 헤비한 타이틀로 나한테 불쌍한 타이틀 하지 마세요. 내가 그 100만 원 보내주는 거 그거 그냥 해. 내가 얘기 안 듣고도 하라고 했잖아. 왜냐면 부모님한테 내가 얼마나 이때까지 받았어. 100만 원, 1000만 원? 먹은 받았지. 내가 막 대단한 그런 차일드도 못 보냈을 수 있어. 어린 시절에 힘든 시기 보냈을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엄마한테 돈 얼마나 받았어 이때까지 살면서. 우리 엄마한테 받아먹은 떡볶이 얼마야, 김치찌개 얼마야. 그런 거 생각하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K 장녀, K 둘째, 딸이라서 아들이라서 그런 타이틀 셀 수 없지.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받은 거 줄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면 하세요. 100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억울한 마음 하지 말고 줄 수 있으면 그거는 묻지도 따지 말고 100만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100만 보내주고 지금부터 나는 엄마한테 나의 아저씨 한다. 그 생각해. 괜찮아. 나의 아저씨 누군가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누군가의 나의 아저씨가 될 수 있는 사람은요 나의 아저씨 만날 수 있어요. 누구한테 받을 수 없는 만큼의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은요 그만큼의 사랑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아저씨 해주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 신나고 즐거운 이야기로 또 한번 만나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또 어디에 말아라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